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텐선비 남인택입니다. 지난번에 포모 방지 특집 시리즈로 반도체 종목을 제가 설명을 해드렸는데 오늘은 우주입니다. 마찬가지로 포모 방지 특집 시리즈고요. 최근에 우리가 그렇게 많이 관심을 가졌는지는 모르겠어요. 인공위성 관련주 그리고 우주 항공 관련주들이 최근의 흐름이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몇몇 종목만 봐도 최근에 역사적인 전고점을 갱신하고 있고요. 52주 최고가를 갱신하고 있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종목이 한국항공우주와 세트랙아이인데요. 이 종목들이 최근에 왜 이런 흐름을 가져가고 있고 이 종목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좋은 자리에서 기회를 주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포모를 느낄 필요가 없는 그런 대안이 될 수 있는 종목들이 있으니까 그 종목들도 간단히 한번 살펴보면서 오늘 영상을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바로 한번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수요일 시장 현황을 좀 종합을 해보면 최근 코스피 코스닥이 굉장히 강한 상승을 가져갔었고요. 대표적으로 반도체 섹터에서 외국인 기관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공격적으로 매수를 하면서 전체적인 지수가 좋았죠. 근데 오늘은 전체 지수가 다 이렇게 파란불로 좀 바뀌는 조정의 모습을 가져갔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지금 영상을 준비하는 시간이 목요일 새벽 1시 28분입니다. 지금 보면 미국 시장이 이제 개장을 했는데 나스닥은 0.53% 현재 빠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비슷한 수치로 지금 빠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수요일의 전반적인 시장 종합은 이렇게 우리가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알아보려고 하는 우주위성 방산 쪽 섹터를 좀 보시면 물론 조정의 분위기를 계속 가져가고 있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컨텍이나 캔코어 에어로스페이스, HVM 이런 종목들은 지금까지도 계속 조정을 이어가고 있는 분위기고 이노스페이스도 마찬가지죠. 근데 오늘 좀 눈에 띄는 종목들이 사실 오늘의 주인공들이 이런 종목들입니다. 대표적으로 세트랙아이가 있고요. 그리고 한국항공우주, 카이저.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에는 13.77% 이날 강하게 상승을 했는데 자, 어떤 내용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루미르도 최근에 9월 16일이었나요? 상한가를 기록하는 모습들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상한가 이후에 5%대 조정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최근의 흐름이 상당히 좋은 모습이고 파이버프로도 흐름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인텔리안테크가 굉장히 좀 지겨운 흐름을 가져가다가 최근에 수주 계약이 하나 나왔죠. 그래서 오늘 5만 원대를 넘어서면서 4%대 상승을 가져가는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차트의 지금 현황을 보시면 지금 보시는 차트가 세트랙아이죠. 흐름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강하죠. 거래도 제법 이렇게 터지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고 매물대를 다소화하고 올라간 모습입니다. 모든 이평선들을 지지 삼아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고 주봉 차트로 보시면 지금 기존에 계속 고점 저항으로 부딪혔었던 여기 지점을 보시면 이게 6만원대입니다. 비교적 저항이 강했던 이 6만원대를 지금 뚫고 올라가고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시점인 것 같고 세트랙아이 관련된 뉴스를 하나 가져왔는데요. 네, 이 뉴스는 9월 9일에 나온 뉴스입니다. 김경원이 아니고요. 김정원 기자가 쓴 기사입니다. 세트랙아이의 자회사가 이 인공위성 데이터를 판매하는 사업을 하고 있죠. 네, SIIS라고 하는 세트랙아이의 자회사인데 인공위성 데이터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 쪽에 방금 말씀드렸던 그 인공위성 데이터를 대규모 계약을 체결을 했다라는 내용으로 세부 내용을 보시면 25cm 해상도의 스페이스 IT 인공위성입니다. 요거 기반 임대 서비스다. 인공위성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기업들도 세트랙아이를 통해서 이 인공위성 데이터를 주기적으로 공급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인데 자, 여기서 나온 계약 규모가 수천만 유로 규모라고 합니다. 장기 공급 계약이기 때문에 앞으로 세트랙아이의 실적이 긍정적인 흐름으로 이어질 것이다 라는 기대감들이 반영이 될 수밖에 없었죠. 네, 그래서 세트랙아이의 가이던스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트랙아이의 2024년 작년 매출이 1,700억 원대가 나왔고요. 네, 영업이익은 2022년부터 3년 동안 계속 적자를 유지했던 회사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 가이던스를 보시면요, 이 매출액이 거의 2천억 가까이
어느 정도 올라와 주면서 영업이익도 올해 들어서 흑자로 전환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죠. 그리고 내후년을 보시면 매출액이 계속 증가합니다. 그리고 영업이익도 비교적 큰 폭으로 이렇게 증가하는 모습들 가이던스가 전망을 하는데, 방금 말씀드렸던 위성 데이터 판매뿐만이 아니라 뭐 인공위성 제작 관련된 여러 가지 매출도 나올 수가 있겠죠. 그리고 우리나라의 정찰위성, 관측위성 이런 것들을 세트랙 아이가 또 만들고 있고, 대주주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그룹이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는 우주 영역에서는 독보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국가 주도 사업이라든지 개별적인 해외 이런 수주를 통해서 실적에 있어서 긍정적인 흐름이 예상이 됩니다. 네, 그리고 마찬가지로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한국항공우주, 카이죠. 카이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거래가 엄청 터졌어요. 그죠? 그리고 지금 장대 양봉을 뽑아내면서 시장이 좋지 않았음에도 13.32% 굉장히 강한 상승을 가져갔습니다. 월봉 차트로 보시면요, 역사적인 신고점을 계속 갱신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기존에 마찬가지로 계속적으로 부딪혔었던 고점이었죠. 이 고점 저항을 가볍게 뚫어주는 장대 양봉이 나와줬기 때문에 이후의 흐름은 이 고점, 마찬가지로 이후의 흐름은 이 저항을 지지로 확인하는 흐름들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새로운 저항이 없는 이 상방이 열려있는 시장으로 한국항공우주는 진입을 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고요. 도대체 왜 이렇게 얘는 강하게 올라가느냐, 우리가 또 근거를 찾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뉴스를 좀 가져와 봤습니다. 네, 이 뉴스는 9월 17일 최근에 나온 뉴스인데요. 임무 수행부터 체계 개발까지 카이가 국내 기술 기반 전자전기 형상 공개를 했다. 이 전자전기라고 하는 다소 좀 생소한 단어가 나옵니다. 이게 뭔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네, 한국항공우주는 2025년 전자기전 워크숍에서 국내 기술 기반의 원거리 전자전 항공기, 이거를 전자전기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 형상을 공개했다. 자, 이거는 방위사업청이 추진하는 한국형 전자전기 체계 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하나시스템과 컨소시엄을 맺어서 한국항공우주가 참여를 한 거예요. 이 전자전이라는 게 여러분들 제밍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제밍 기술을 활용을 하면은 전자 교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일종의 방해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기체 성능 저하와 안테나 간섭, 이게 일종의 제밍이라고 알 수 있는 거죠. 이거를 최소화하고 이 전자전 능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기술을 한국항공우주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카이가 제안한 측면 일체형 개조 형상의 외부 돌출 수준은 현존 최강 전자전기로 여겨지는 미국 공군의 EA-37B 수준으로 전자전 임무 능력과 항공기 비행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데 주력했다. 자, 이게 규모가 방사청이 진행하는 1조 7,775억 원 규모라고 합니다. 여기에 지금 경쟁력을 갖고 있는데 이 전자교란, 전자전 이런 얘기를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것 같고, 제밍이라는 말도 우리가 잘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한국항공우주 관련된 또 다른 뉴스인데요. 미국 진출 기대감, 미국이 어떤 걸로 진출을 하느냐, 9월 17일에 나온 최근의 뉴스입니다. 역대 최고가를 기록하고 있는 건 우리가 좀 전에 차트를 봤죠. 미국 해군 고등훈련기 UJTS라고 하는 이 사업에서 한국항공우주가 로키드 마틴과 팀을 이룬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선정될 가능성은 높기는 하지만 과거에 보잉에 밀려서 실주한 경험이 또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전에 봤던 이런 역사적인 신고점을 갱신하고 있는 이런 강한 흐름이 지금 카이에서 나와주고 있고요. 그리고 루미르는 어땠습니까? 사실 지금까지는 루미르가 그렇게 큰 기대감이 없었고 주가가 굉장히 실망스러운 바닥을 기고 있었는데 최근에 엄청난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상한가가 나왔습니다. 루미르가 최근에 부각을 받고 있는 내용은 뭘까요? 마찬가지로 뉴스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뉴스인데요. 9월 16일에 나온 뉴스입니다. 루미르가 인공위성 사업을 하고 있는 루미르인데 조선업 수혜,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예전에 제가 루미르 종목 분석 영상을 올렸을 때 거기에 선박 관련된 엔진 연료 조절 밸브를 만든다라고 설명드렸던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기억하시는 분들은 이 투트랙에 대한 내용이 어떤 건지 이해를 하실 겁니다. 그래서 루미르가 인공위성 관련주이기도 하면서 또 다른 트랙으로 이 조선업 쪽으로도 매출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 내용으로 최근에 주가가 급등을 하고 상한가를 갔다. 자, 그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겠죠. 일단 루미르는
인공위성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이 초소형 쌍위성, 대표적으로 루미르 X를 만들고 있죠. 네, 이번에 부각을 받은 건 선박 엔진 부품 수주 확대 기대감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냐면 솔레노이드라고 하는 장치예요. 이 솔레노이드는 말씀드린 대로 선박에 들어가는 이 엔진의 연료를 조절해주는 그런 밸브입니다. 이 연료 제어 밸브에 쓰이기 때문에 연료를 제어한다라는 건 연료 효율 부분에 있어서도 중요하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나름 핵심적인 장치다라고 볼 수 있는데 HD 현대중공업의 독점 공급을 이미 시작을 했고요. 추가적인 매출도 다른 고객사를 통해서 나올 수 있다는 가능성들이 제기가 되면서 이런 주가의 기대감들이 강한 주가 상승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위치, 이렇게 조정을 가져가고 있는 시점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또 기회를 주는 시점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조선업들이 상당히 주가 흐름이 좋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대한 수혜도 있기 때문에 선박이 많이 만들어지면 당연히 선박에 들어가는 엔진도 많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고요. 거기에 들어가는 조절 밸브 당연히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리고 더군다나 HD 현대중공업에 독점으로 공급을 한다라는 부분이 향후에 추가 레퍼런스가 나올 수 있는 또 긍정적인 측면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파이버 프로인데요. 네, 파이버 프로의 사업은 광 센서, 광섬유를 제작을 하고요. 그리고 자이로스코프 기술을 활용해서 IMU라고 하는 관성 측정 센서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광 기술을 활용해서 센서를 만드는 회사다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이 자이로스코프, IMU, 자 이런 것들이 방산 산업에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IMU는 인공위성에도 들어가요. 그래서 파이버 프로가 뭐 여러 가지 도시 인프라 이런 안전 기능에도 들어가지만 우주 인공위성, 자 이런 쪽으로도 들어가고 방산 쪽까지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우주위성 방산 섹터에서 밀접하게 움직이는 관련주이기도 합니다. 최근의 흐름을 보면 8,600원대까지 주가가 올라갔었다가 그러다가 5,000원대까지 주가가 좀 조정을 길게 가져가는 흐름에서 최근에 200일선을 닿자마자 일시적으로 이탈했지만 바로 이렇게 회복하는 모습들을 보이고요. 수요일 같은 경우에는 5.79% 나름 강한 상승이 이렇게 나와줬습니다. 파이버 프로는 왜 이런 모습이 최근에 나왔을까요? 뉴스를 봐야겠죠. 최근 9월 17일에 나온 뉴스입니다. 파이버 프로가 광섬유 센서 기술로 방산 항법 에너지 시장 공략을 한다라는 제목입니다. 자, 파이버 프로는 코스닥에 상장을 했고요. 센서 에브리웨어, 그러니까 어디에나 있는 센서를 만든다라는 것을 모토로 삼고 있다고 합니다. 파이버 프로의 핵심 경쟁력은 세계적 수준의 광섬유 센서 및 정밀 광학 기술이다라고 설명합니다. 자이로스코프가 나오고요. 그리고 온도 감지 시스템, 대표적으로 터널 같은데 화재가 발생하면 이 온도 감지 시스템이 화재, 이 온도를 감지합니다. 그래서 화재가 났다라는 거를 관제실에다가 즉각적으로 보고를 하는 그런 솔루션을 제공을 해주고요. 네, 그리고 FBG라고 하는 센서를 개발을 해서 항법 및 위치 측정, 환경 모니터링 등 다양한 응용이 가능하다. 근데 사실 우리가 주목해봐야 되는 내용은 잠시 후에 나옵니다. 이 내용도 물론 중요하지만 최근에 부각받는 건 이 내용이 중요하죠. 제가 아까 전에 한국항공우주 뉴스를 보면서 제밍이라는 단어, 한국항공우주도 지금 이거를 방사청 주관으로 사업에 참여해서 개발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제밍이라는 말이 여기에서도 나오는데 이 항법 분야에서 안티 제밍 GNSS, 자 이것에 대한 약자각이 설명이 되어 있고요. 이것에 대한 수신 기술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그러니까 파이버 프로가 이거를 개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안티 제밍, 이게 뭐겠습니까? 그러니까 전자기 교란 이런 간섭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방산 산업으로도 밀접하게 연관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한국항공우주가 지금 역사적인 신고점을 갱신하는 그 중심에 아까 제밍 기술이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파이버 프로도 이런 기술 개발을 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당연히 부각이 될 수밖에 없겠죠.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기존에 잘 하고 있었던 자이로스코프 기술과 GNSS, 아까 말씀드렸던 안티 제밍 이 기술입니다. 자, 이 수신 기술을 결합해서 항공기, 군용 차량, UAV, 무인기 등에 활용될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을 해서 여러 가지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사업은 이미 공개가 됐고요. 잘 하고 있었던 사업입니다. 그걸로 이때까지 주가가 올라갔는데 그런 게 부각이 됐으면 주가가 왜 이렇게 빠졌겠습니까? 그죠? 기존에 나왔던 거, 뭐 광섬유 센서, 자이로스코프, IMU 이런 것들로는 이미 시장에서는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200일선을 이탈한 뒤로 반등이 시작이 되면서 최근에 나왔었던 이 상승은요, 제가 봤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재민 기술 때문에 시작은 기존에 없었던 건데 뭔가 관심이 간다라고 주목을 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한국항공우주가 최근에 기존에 없었던 강한 흐름을 가져가는 배경이 미국 쪽으로 나오는 수출 기대감도 있었지만 재민 기술에 대한 그게 부각이 됐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식시장은 새로운 걸 좋아합니다. 새로운 게 나왔고 더군다나 최근에 우리가 전쟁을 간접적으로 경험하면서 드론전 그리고 미사일전 그리고 여러 가지 레이더를 회피할 수 있는 이 전자기 교란 이런 새로운 전술들이 나오면서 새로운 기술들이 부각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이런 걸 아무나 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한국항공우주도 마찬가지고 파이버 프로도 독특한 이런 기술 영역으로 시장에서는 좀 부각을 받고 주목을 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좀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위치가 상당히 부담스럽지 않은 위치이기 때문에 신규로 접근하기에도 조정 시에 얼마든지 붙어볼 수 있는 그런 가격대라고 생각합니다. 파이버 프로가 갖고 있는 영역이 단순히 방산 쪽으로만 해당이 되진 않아요. 위성 쪽으로도 들어가고 에너지 그리고 안전관리 쪽으로도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시점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인텔리안테크도 지루한 박스권 안에서 계속 지지부진하게 빠지고 있었는데 지금 최근에 유럽형 평판형 안테나 매출이 나오면서 이날 4.59% 나름 강한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유텔셀 원앱이라든지 스타링크 같은 서비스가 우리나라 이제 통신위성 서비스로 들어올 예정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선박 그리고 항공기 중심으로 충분히 이런 수주들이 계속 나올 수 있는 환경은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되는 시점은 분명한데 답답한 건 좀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참을 인자를 새기면서 그냥 기다리는 수밖에 없고요. 일단 지금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을 보면 컨택이 대표적으로 바닥권이고 컨택 자회사인 AP성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HVM이 과거에 대장주 성격을 가져가고 있었는데 지금은 좀 주춤하고 있는 모습이고 충분히 지금 조정을 가져가고 있는 시점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가 좀 답답한 흐름이죠. 하지만 바닥은 확실히 좀 다지고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희망 고문이기도 하지만 좀 주목을 해야 되는 시점은 분명하다라고 볼 수 있고 많은 실망감을 줬었던 이노스페이스마저도 유상증자 이후에 최악의 시즌을 겪고 있지만 강하게 반등을 하면서 유상증자 공시 이전 가격까지 지금 올라와 있는 시점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를 투자해라라고 말씀드리긴 좀 위험한 종목이긴 하지만 상업 발사를 앞두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게 성공이 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성공이 되면 대박이고요. 실패하면 기존의 실망스러웠던 모습들을 다시 한번 크게 낙폭을 키울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노스페이스는 정말 여러분들이 공격적인 투자이신 분들만 좀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이 정도로 우리가 우주위성 관련주들은 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포모가 온다. 내가 한국항공우주 내지는 세트랙 I 같은 종목을 보유하지 못했다라고 하더라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주목해볼 만한 종목들이 많이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대표적으로 파이버 프로 저는 개인적으로 위치가 상당히 좋아 보이고요. 루미르도 상한가가 나오긴 했지만 조정을 가져가고 있고요. 상한가가 나온 시점 자체도 그렇게 고점이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워낙 바닥권에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거래가 엄청 터졌잖아요.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는 이런 눌림목 구간을 잘 활용하시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이 충분히 어느 정도 좀 긍정적인 흐름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신고점 갱신을 하고 있는 한국항공우주를 주목을 해보되 얘가 왜 올라가는지 이유를 봤을 때 거기에 재밍이라는 단어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파이버 프로도 상당히 매력적인 위치가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텔리안테크도 물론 좋은 시점이긴 합니다. 여러분들이 좀 개인적으로 판단을 해보시되 제가 말씀드린 이 전반적인 내용을 토대로 참고하시면 여러분들이 투자하실 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좀 눌러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수익은 10배, 주식은 쉽게 될 수 있도록 텐선비 남유택이 늘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 전달해드리고 있는 포모 방지 특집 시리즈. 네,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섹터에서 여러분들이 포모를 느낄 때 아직 대안은 남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관련주가 또 어떤 게 있을 것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자, 오늘 목요일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